사장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37살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사장님 창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맘스터치는 1년 조금 넘었는데 네. 여러 가지 창업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장사한 지는 9년 차 되고 있습니다. 오, 아니 여기 연고가 아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 동네 창업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동네에 사면 제일 좋긴 하지만 신규로 하려고 하면 이미 이 브랜드는 너무 다 많이 있었고, 제가 여기로 오게 된 거는 이제 매출 대비 권리금이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위치로 옮기게 됐죠. 아 그러면 그런 정보는 어디 사이트를 통해서 아신 건가요? 자영업자 커뮤니티가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개인 거래도 좀 알아봤고, 이제 컨설팅 통해서도 알아봤는데 오히려 여기 매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올린 것보다 컨설팅에서 본 게 더 저렴하게 올라와서 바로 하게 됐습니다. 이곳에 한 달 매출은 얼마나 되나요?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저 요즘에는 한 달 매출 8,5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절에 혹시 영향이 있나요 매출이? 마음터치는 딱히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겨울철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학교나 군부대 있는 단체도 겨울이 좀 더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겨울철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매출 대비 수익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 매출로 봤을 때는 한 20% 정도? 그러면 이 여기 매장이 조금 크던데 매장은 몇 평이나 돼요 여기가? 여기 60평. 60평이요? 이게 안에 주방까지 포함인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 매장은 인테리어 직접 하셨나요? 아니, 여기는 양조양수 받은 거라서 네. 기존에 있었고, 네. 보통 요즘에 한 20평 정도 인테리어를 했을 때 네. 집기까지 해서 1억 3천 4천 정도. 그러면 60평이면 이거 새 걸로 하려면 한 2, 3억 드나요? 3억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네. 어차피 주방은 뭐 20평이나 60평이나 동일하니까 2억 좀 미만으로 보면 돼요. 그때 인수하기 전에는 여기가 매출이가 어느 정도 됐어요? 그 당시에는 6천 정도, 뭐 평균 5,700? 거의 6천 정도였는데 코로나가 좀 완화될 시점이라 가지고 네. 저희가 인수하고 매출이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신규 매장 하는 것보다 이렇게 권리 양수양도 하는 가게들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양도양수를 추천하는 게 네. 신규로 가게 되면 매출이 잘 나오면 권리 투자금보다 권리금을 나중에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 네. 요즘 그런 자리가 쉽게 구하기도 힘들고 그런 안목을 키우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돈 되는 데는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이미 먼저 선점을 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조금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맘스터치는 창업할 때 집기류나 이런 뭐 장비들, 냉장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 뭐 업주가 따로 살 수 있어요? 아니면 본사에서 꼭 사야 되나요? 냉장고 같은 거는 본사 사이 필수 품목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거는 따로 사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어차피 냉장고는 쓰다 보면 자꾸 고장 나니까 그 다음에 교체하고 할 때는 저희 개인 점주들이 알아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사에서 필히 사야 되는 그런 제품들 아니면 그냥 점주분들이 그냥 알아서 하셔도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본사에서 싼 게 있고 밖에서 사면 싼 것들이 있는데 맛에 영향이 있거나 하는 것들은 이제 본사에서 필수 이제 구매 물품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사입이 불가합니다. 이 매장 운영하시면서 한 달에 들어가는 고정비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일단은 인건비가 주방은 2명은 무조건 필요하고 네. 홀에 직원도 1명이 필요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약 한 1,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인건비 1200 들어가고. 월세랑 뭐 배달 수수료나 네. 뭐 기타 등등 해서 네. 이제 물품 매입가를 제외하고 일단 2,000에서 2,200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재료대 물품이나 재료대 같은 거는 몇 % 정도 차지해요? 일단 물때 같은 경우에는 뭐 야채 같은 게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여름이나 뭐 야채 비쌀 때 이런 거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적으로 50%를 잡으면 이걸 넘지는 않아요. 그러면 본사에서 야채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 계절별이나 그런 거에 영향이 가격 이슈가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마다 가격이 그럼 변동되는 금액으로 받는 건가요? 맞아요. 가격도 변동되고 저희 야채는 근처 식자재 마트에 거래처를 따가지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야채는 이제 본사에서 시킬 때는 주문하고 이틀 뒤에 배송이 되는데 그동안에도 이제 야채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야채가 또 안 좋은 경우에는 또 버려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숫자를 맞추기가 힘들어가지고 매일매일 당일 그날 숫자를 맞춰서 배송을 시켜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맘스터치 본사에 내는 수수료가 혹시 있을까요? 저희 물품 매입가의 2% 정도 로열티로 내고 있습니다. 아, 물품 매입가라고 하면 이제 그 물류. 네, 맞아요. 물류비를 네. 저희 맘스터치 조정 발주 앱이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얼마를 시켰는지가 나와요. 기간별로 볼 수 있고 네. 거기 이제 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주는 언제 하세요? 발주는 저희가 일주일에 3번 주문을 하고 있고요. 네.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3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떨어지는 재고를 대략적으로 예측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거 예측 못하면 네. 장사 막 못해요. 닭고기 특성상 유통기한이 좀 길지도 않고 관리도 어려워가지고 이 적정 재고 양이라든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항상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나오세요? 저는 한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한두 번 정도 나오시고. 직원분들은 채용을 어떻게 하세요? 딸바문으로 하고 있고 네. 거기서 좀 잘 하시는 분들은 월급제로 하고 있고 처음에 스텝으로 시작해서 시급으로 하고 있어요. 직원분들 잘 뽑는 노하우 같은 거 있을까요? 그냥 계속 올려요. 맘스터치 프랜차이즈 하면서 좋은 점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순수익 대비해서 투자금이 저렴하다. 네, 이게 일단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매출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경기를 많이 안 타고 그리고 뭐 학생들이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단체 건도 많고 그러면 맘스터치 하면서 조금 힘든 점은 있을까요? 따라가고 사람 구하는 게 힘들다. 아무래도 이제 인식이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학생들 수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원자가 좀 많이 없거나 성인이 되면 아무래도 프랜차이즈가 좀 꺼려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면 맘스터치 상계점 여기 생각을 하셨을 때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 상권이나 이런 것도 보셨어요? 네, 그런 것도 봤고 네. 처음에는 여기가 기존에 운영을 하던 매장이다 보니까 이거를 볼 때 저는 이제 그 전에 운영자가 얼마나 관리를 잘했냐 그걸 또 포커스에 맞춰서 봤는데 아무래도 매장 관리를 너무 잘했으면 내가 그만큼 관리를 못하면 매출이 더 떨어질 거고 이 정도 유지를 할 수 있겠다고 하면 매출 유지가 되는 거고 그런 측면을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맘스터치는 일정 매출이 나오는 매장을 잘 인수하면 아무나 해도 잘할 수 있을까요? 네, 배우는 게 어렵지는 않아가지고 네. 누구라도 2주일이면 베테랑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2주일이면? 네. 뭐 변수에 대해서는 좀 적응을 하려면 한 계절에 있어야겠지만 그래도 2주 정도 하면 웬만큼 점장급으로 키워드리기는 어렵진 않아요. 사장님 그러면 이제 끝으로 요즘에 고민 같은 게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맘스터치 특성상 배달이 많다 보니까 배달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가 좀 윈윈할 수 있게끔 배달료가 좀 조정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목표 같은 거 있으실까요? 앞으로는 이제 제가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를 계속 경험하고 있는데 이제 저만의 프랜차이즈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점주님들도 그 본사도 좀 서로 주머니가 좀 풍요롭게 서로가 이익을 좀 편하게 살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좀 저만의 브랜드를 하나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